자, 전해드린 대로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패널 네 분과 함께 자세한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이요, 이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상을 못했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의 상의가 있을 거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노 교수님께서 원희룡 장관이 출마를 한 배경은 어디 있다고 짚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 뭐 예상 못했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예. 지난 5월 12일이었죠. 예. 그 원 전 장관이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만나서 그때 나중에 이제 후일담 얘기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출마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고 본인이 출마할 테니까 킹메이커가 돼달라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도 이제 뭐 용산 대통령실과 좀 교감이 있었지 않겠는가. 예.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원희룡 전 장관이 뭐 이른바 친윤 후보로 나선다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네네. 그렇다고 모든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가 예. 뭐 친윤 반윤 뭐 친한 비한 이런 식의 대결 구도 대립 구도가 될 거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노 교수님께서 대통령실과의 교감 이렇게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제가 이 질문은 이승훈 변호사께 드릴 텐데 저 CG를 한번 보죠. 지금 말씀드린 언급한 내용처럼 화면에 보면 이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제 출사표를 냈어요. 지금 보시면 윤심은 나한테 있다. 뭐 이렇게 들리는 소리입니까?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렇게 들리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가겠다. 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예. 자신은 친윤 후보다라고 하면서 명확히 선을 그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기는 정당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기는 정당이기 때문에 친윤, 비윤, 반윤 여부를 떠나서 뭔가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에 좀 방점을 뒀다라고 한다면 원희룡 전 장관은 나는 친윤 후보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예. 좀 다르다 생각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서 머물고 있고 예. 또한 국민의 또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해서 국정 동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변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대표를 놔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이런 것들이 실은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자꾸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는 친윤 후보다 비윤 후보다 반윤 후보다 이런 논란만 지속되면서 당심에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대한 어떤 변화 가능성이 너무 낮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뭐 지금까지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뭐 이런 얘기가 팽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은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바뀌었다기보다는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지난번 그 작년 3.8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도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만 처음에 김기현 당대표가 출마했을 때만 해도 한 자리 숫자 지지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친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당대표를 된 것처럼 지금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나오면서 사실 원희룡 장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에 나올지 여부도 불분명했었지만 예. 나온 일성 자체가 당과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혁신해 나서겠다라는 말씀 자체가 친윤 나아가서 대통령의 의지가 뒤에 깔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면서 예. 결국 현재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미래 권력으로 예상되는 한동훈 이 큰 두 흐름이 이게 보면은 그 대립각 구도가 마련됐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대한을 넘어서는 약간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이 지금 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진영 변호사 대립각 구도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원희룡 전 장관이 깜짝 등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한동훈 대항마로 거론이 됐던 나경원 의원의 입장이 아주 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나 의원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마 요구는 물론이고 정말 넓고 깊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결정의 시간,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 원희룡 전 장관 출마 예상은 하셨나요? 출마 예상을 미리 하지는 못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당정이 한마음 이 정도. 가장 중요한 거는 민심을 더 열심히 듣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터뷰 상황 봐서는 나의원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는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오늘 이 대구 경북을 찾아서 홍준표 시장과 또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날 예정이죠. 전당대회 앞두고 당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출마 안 할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장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본인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이야기 출마 쪽에? 있고요. 예. 예,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의 의사를 좀 타진해 보고자 했는데 연락은 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네. 제 행보를 보면 아마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TK 지역을 특히나 이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찾아서 홍준표 시장도 만나고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만나는데 특히 홍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과 약간의 구원 비슷한 게 있는 분위기도 하시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당내 지지세를 좀 강화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 이른바 나중에는 이제 원나 연대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친윤계가 전략적인 제휴를 이 두 사람과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예. 그 행보가 상당히 주목되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언급했습니다만 연대설도 이야기 나오고요. 친윤계가 한동훈 대항마로 원희룡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판이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 이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결선까지만 가면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까지 출마를 한다면 네. 뭐 나경원, 윤상현, 또 원희룡, 또 한동훈 뭐 상당한 그런 정치 구력 있는 분들 플러스 또 인지도가 높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 1차 그 투표에서 한 사람이 과반 얻기는 어렵다 하는 게 좀 일반적인 예측이 될 수 있겠죠. 많이 나오면 나올 예, 많이 나오면 뭐 그리고 다 출마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무게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득표력도 있을 것이고 또 당원들에게 호소력도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예. 그렇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일단 지금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대로 예. 이른바 친윤계 측에서는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의 예. 과반을 저지하고 결선 투표에 가서 나경원 또 원희룡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표를 저지한다. 이런 쪽에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글쎄 뭐 선거는 또 치러봐야 아는 것이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반이 넘게 나오긴 합니다만 예. 그분들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하는 것이지 조사한 것이지 당원들 조사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원들이 투표하고 거기다 또 20%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 이럴 때는 아마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측면에 보자면 결국 뭐 흥행은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아하. 일반적으로 지금 어대한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그런 것들 실제 투표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유동성 때문에 예. 흥행이 되겠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에 보자면 이렇게 또 굵직한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서로 간의 어떤 그 감정적인 또 충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면서 그러면서 많은 서로 뭐 이분들이 다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상처 입는 예. 그런 걸 걱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충돌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연대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될지 좀 관심이 모아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죠. 한동훈 전 위원장은요, 모레 23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난 19일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출마 의사를 전했고 또 윤 대통령이 열심히 하라 이렇게 격려를 했다라고 한동훈 그 캠프 측에서 릴리스를 했어요. 대통령과의 관계의 개선에 나섰다. 이렇게 읽어야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출마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했고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보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지금 그 대통령이 3년 차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 만약에 부딪힌다 할 경우에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하반기에 어떤 그 가시밭길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의회에서 사실상 뭐 의회 독재를 한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으니 이전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게 누가가 되건 뭐 원희룡 전 장관을 넘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과의 어떤 수평적 권력 관계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앞서서 원팀 정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그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 윤 대통령의 관계에 각을 세우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정말 수십 년간 같이 손발을 맞춰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 대신에 이번 총선에 있었던 아. 국민의 뜻, 당과 어떤 정 간의 어떤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또 원팀 정신 이런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두고 국민들과 나아가 당원들의 호소할 가능성이 전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팀으로 가고 당정이 하나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실에 있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이번에 출마 선언에서 어떤 메시지 모두가 좀 관심입니다. 과연 윤 대통령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까? 해병대원 특검법 어떤 입장일까?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것들에 지금 관심이 두 분 다 있으신 거 아니에요? 민주당 쪽에서는. 저는 아직도 이제 어대안이라는 분위기는 남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요?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예. 정치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에 대해서 예.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가 전당대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예. 결국 자신과의 싸움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저는 전당대회 전까지는 예. 아무래도 용산과 각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그냥 무난하게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결정하겠다.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예. 원희룡 전 장관이 갑자기 출마의 변을 밝히니까 바로 뭐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 보면 용산과 각을 세워서는 전당대회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좋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뭐 같은 운명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식사를 안 한 거 외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질만한 사안이 총선 과정에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원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민주당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용산과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전당대회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희민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23일 메시지 여기에 어떤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된다고 봅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변 인선 작업을 하면서 보수 재건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고 하니까 네. 그런 원론적인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뭐 공공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렇지만 정말 주목되는 건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 지금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 과연 맞는 전격적인 수용에 대한 메시지는 상당히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기 때문에 모호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정치적 자산으로 그 부분을 예.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명이 나오니까요. 흥행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연임을 위해서 곧 사퇴할 거란 이 관측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고민정 최고위원 많은 리스크 안고 간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친명계 김용진 의원도 비판을 했어요. 글쎄 좀 분리해야 된다. 대선 가도하고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일극입니까? 계속? 예, 당내 분위기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재명 체제다라고 네. 하는 것, 이재명이 민주당이다. 이건 뭐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대권 당권 분리는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게 맞고 예. 이번에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한 3개월 정도 출마 어떤 간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두겠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신설됐는데요. 네네. 그때 가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하겠습니다만 이 예외 규정은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그 당시로 가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네.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잠룡들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일극 체제로 되기 때문에 예. 좀 역동성이나 긴장감이 떨어지는 어떤 위기 신호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차기 지도부에서 예. 조금은 잘 대안을 묘수들을 잘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극 체제에 대한 대안도 필요해 보인다는 내부의 진단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강민구 최고위원의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이 발언에 대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요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죠. 여야 반응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에서 벗어나 전통의 정통 민주당으로 돌아오십시오. 저희 세대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사실 그냥 민주당의 지도자는 이재명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누가 아빠 엄마를 거론합니까? 이제 굳이 저렇게 발언할 필요가 있었느냐, 좀 과유불급이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강 최고위원이 SNS에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이런 반박글을 올리면서 논란의 이제 해명이 또 다시 논란을 키우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그래서 이건 최진영 변호사가 대답을 해주니까 영남 남인 얘기예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좀 황당한 얘기죠 이게. 민주공화국의 정당인으로서 과연 저런 말이 적절하냐? 그건 누구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알고 조금 뭐 감정에 지나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될 걸 또 왜 거기다 영남 남인은 끌어들입니까? 영남 남인 그 후손들이 특히 퇴계 후손들이 들으시면 되게 기분 나쁘신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얘기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21세기에 정말 조선시대, 이른바 봉건시대의 사색 당파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민주당이 과연 민주당의 민주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좀 전에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야 정말 지금까지 이런 아부는 없었다. 이 도대체 아부의 끝은 어디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다가 이재명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강민구 신임 최고위원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듣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흐뭇하게 보는 그런 모습, 그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현재의 민주당의 모습이 북한의 어떤 일당 독재와 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 그런 비판이 단순히 국민의힘의 지지자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과유불급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뭐 특별히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득이 되느냐, 밖에서 봤을 때 오글거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장윤미 변호사께 보시기에는 좀 과유불급한 측면이 있죠.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상황에서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 강민구 최고가요, 이날 첫 회의 자리였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이고 대구 민주당으로서는 험지 중에 험지에 여러 차례 출마하셨던 분이라서 최고위원 지도부의 기회를 이제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런 부분이 이제 아버지처럼 느껴진다. 지난주에 또 아버지께서 실제로 이제 소천하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맥락이 있었던 건데 아마 이 부분에서는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과하다 이렇게 언급까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과도한 비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것은 조금 과도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 민주당이요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표 관련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합니다. 법사위에 불러서 조사하는 방식 이렇게 압박하고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글쎄요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계속 쭉 같은 생각이세요? 네,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이 수사가 검찰의 의도대로 또는 용산의 의도대로 너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식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 피의자라고 온 분들이 진술을 맞춰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안부수 씨 사건도 보면 안부수 사건 재판에 있어서는 A라고 재판하고 김성태 재판에서는 B라고 재판하면서 대북 송금의 성격도 좀 달리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기사들에서도 나오는데 안부수 씨가 안부수 딸을 검찰청에서 자주 만났고 김성태 씨가 안부수 딸에게 어떤 오피스텔을 마련해준 이후부터 진술이 번복됐다. 그리고 일관되게 공범들의 진술이 변경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좀 무리한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는 뭐 야당 대표도 뭐 3년 내내 수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형은 없어져야 되고 검사 판사에 대한 탄핵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는 이유는 검사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검사 판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헌법 재판 절차에 의한 파면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검사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준영 변호사께서 짤막하게 그 검찰 술자리 회의하게 된 그 검사가 반박문 낸 거 그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 어떻게 보면 수사가
직권남용인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죠? 네. 민주당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 공소권 남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공소권 남용이라고 해서 법원이 그렇게 해서 무죄를 하거나 아니면은 회유했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점점 증가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한 것이지 과연 진정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그 검찰의 권한의 남용에 대한 어떤 견제란 차원으로 본다는 것은 예. 누가 이 부분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은 사법부의 시간인 것이지 예. 검찰의 시간은 아니다. 저는 민주당께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더 빠르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 이대생 성상납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고소 고발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준혁 의원 역시 이 총선 당시 발언 논란이 사과를 하더니 이제 맞고서에 나선 상황이죠. 김 의원의 대응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죠. 예. 뭐 그 발언이 이대생 전체 또는 뭐 졸업생들 포함한 이런 분들의 집단 명예훼손이 되느냐 이런 건 법리적으로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건 고소 고발 형사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김준혁 의원이 후보 시절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학자로서 이런 얘기만 언급하는 건 참 민망한 그런 얘기들이고요. 예.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대로 무슨 공중 애로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사과했으면 지금 와서 다시 또 이걸 가지고서 적절하니 안 하니 하고 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 사과 입장을 유지하고 그에 대해서 이른바 로우 프로파일이라 그러죠. 네. 겸손하게 대응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추가 뭐 무슨 뭐 또 반대로 또 명예훼손 고소한다든가 이런 건 바람직하고 적절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뭐 사과한다라고 했다가 장민 변호사님 사과한다 했다가 이제 와서 의정 활동이 방해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다르다. 이걸 모든 분들이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죠. 예. 근데 일단 김준혁 의원의 본인 주장에 따르면 일단 총선 국면에서 이제 고발이 이미 조치가 됐는데 예. 그 이후에 학교법인 이화학당 그리고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 김환란 그 총장의 유족 네네. 그래서 또 고소가 잇따르는 건 이건 예. 의정 방해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이 부분은 의정 활동에 대한 압박이다. 또 한 측면에서는 이 총선 국면에서는 이제 국민 선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우선시 됐던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이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또 피선거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세로 전환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 하나가 있는데요. 어제 경찰서 앞에서요. 김준혁 의원 보좌관이 이대 동문들을 만나서 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는 이제 고소 고발전이 벌어지는데 보좌관은 나와서 이제 만만히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고소해놓고 이제는 원만히 합의하고 싶다. 예. 결국은 고소해서 결국 그런 식으로 그 대립구도를 만든 다음에 나도 고소 취하해 좀 당신도 고소 취하해 주겠다라고 해서 예. 사실상 검찰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화여대와 이화여대 동창회를 압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이대 측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지금 고소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김준혁 그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강공으로 걸었다가 오히려 거꾸로 이게 사태에 불을 붙이는 그런 격이 됐기 때문에 어떤 소송 전략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긴 어렵고 오히려 이 잘못했다가는 이게 어제 고소했는 것이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추가 어떻게 보면 입건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앞으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